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먹거리 알려주는 유튜브 방송 들매곡간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나물철이 시작됐습니다. 제 놀이터에도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비교해서 이제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식물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제부터는 현장에 나가서 이게 나물인지 독초인지 구별해야 되잖아요. 제가 최대한 천천히 움직이면서 알려드릴 테니까 현장에서 이런 나물들 보시면 이게 먹는 거구나, 이거는 들매가 독초라고 했어 하시면서 비교해 보시면서 현장에서 나물 채취하시되, 모르면은 가급적 생으로는 절대 드시지 마시고요, 확인을 거친 후에 섭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건강해지려고 나물 섭취하고 약초 섭취하는데 잘못하면 목숨에 생명을 위협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강원도 쪽, 경기도 쪽 높은 데 가면 많이 있는 나물이에요. 사람들은 잘 안 드시더라고요. 터리풀입니다. 단풍잎을 닮았죠? 요거는 무늬가 있어서 그런데, 지금은 집안 청소를 진공청소기가 전부 다 맡아서 하지만, 예전에는 집안의 먼지는 이렇게 꽃술같이 플라스틱 실 같은 걸로 끝에다가 뭉쳐서 이렇게 뭐랄까 먼지털이 하는 먼지털이개가 있었잖아요. 이 꽃의 모양이 먼지털이개를 닮았다고 해서 터리풀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만나면 이렇게 물이 지어서 있기 때문에 채취해서 드시면 되는데, 단나물은 아닙니다. 데쳐서 요리를 하셔야 됩니다. 터리풀이고요. 옆에 있는 깻잎을 닮은 이 나물은 여기 꽃도 피려고 꽃대도 달렸죠. 벌개 덩굴입니다. 줄기는 꿀풀과라서 사각이고요. 털도 좀 듬성듬성 있습니다. 요거는 생으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생으로 드실 수가 있는데, 너무 성장한 것을 채취해서 드시면 약간 비릿한 맛도 나는데, 안 그럴 때는 어린 수는 고소한 맛이 나면서 담나물입니다. 굉장히 몸에도 좋은 나물이니까 한번 찾아서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벌개 동굴입니다. 단풍치도 있네요. 자, 이쪽에 걸 보여드릴까요? 단풍치입니다. 지금 아주 좋을 때예요. 억세지도 않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죠. 이렇게 처음에 어릴 때 올라오는 요 모습이 집게발을 닮았어요.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요 모습이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옆으로 기는 바닷가에 있는 개의 집게발을 닮았다고 해서 개발딱주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이제 정식 이름은 단풍잎을 닮았으니까 단풍치죠. 옆에 있는 요것도 단풍잎을 닮았는데, 얘는 한 장씩 올라와요. 한 장씩 올라오고, 얘는 줄기 하나에 잎이 5장, 6장씩 달리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요런 거 알고 있으면 좋고요. 단풍치는 어릴 때 채취하셔서, 양은 많지 않지만 어린 것은 요거 살짝 데쳐서 숙회로 드시면 피로 회복하는데 아주 좋은 나물이고요. 많은 양이면 장아찌 하셔도 좋고, 말려놨다 묵나물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거 삐죽삐죽 산마늘처럼 올라오는 것은 이건 주걱비비추입니다. 은방울꽃도 닮았고 산마늘도 닮았는데, 여기 골이 많죠. 양쪽으로 벌어지고요. 이 잎집 있는데 보면 자주색이 이렇게 묻어 있어서 산마늘하고 비슷해요. 의심스러우면 뜯어서, 산마늘이다 싶으면 뜯어서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산마늘은 뜯으면 냄새가 그냥 확 나는데, 유사한 거 은방울이나 비비추는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비비추는 장아찌 하시면 좋아요. 통마늘 같이 넣어 가지고 장아찌 하시면, 명이나물이라고 부르는 여기 산마늘하고 맛이 거의 흡사합니다. 생긴 것도 흡사하고요. 일반인은 잘 모릅니다. 요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많이들 아시는 산마늘인데, 울릉도에서 많이 나는 울릉산마늘입니다. 쌈 싸 먹어도 되고 장아찌 해도 되고 맛있죠. 엄청난 고가의 무늬종 산마늘입니다. 여기 가는 잎이 층층으로 여러 개 올라오죠. 요거는 참나리입니다. 참나리. 요거 순을 먹어도 되는데 엄청나게 써요. 아주 쓴맛을 좋아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안 드셨으면 좋겠고, 뿌리 굵은 거, 마늘이나 양파처럼 굵은 것을 채취하시면
전분을 내도 되고 구워서 드시던가 쪄서 드시면 아예 자양강장 식품입니다. 그렇게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에 오르는 어수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시고 찾고 싶어 하시는데 수도권 주변에도 많습니다. 가평이나 양평, 청평, 남양주, 진접 이런데 천마산 근처에 가면 골짜기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찾아서 이용해 보시면 되는데 털이 많으니까 엄청난 털이 있어요. 우리 많은 분들이 생으로 먹는지 모르는데 생으로 고기에 싸서 드셔보시면 이것만 찾으러 다닐 겁니다. 그리고 나물밥 해서도 괜찮고요. 곤드레 나물밥보다 훨씬 향이 좋습니다. 떡을 해서 드셔도 되고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어수리입니다. 이거 드시면 임금님 되시는 거예요. 참나물입니다. 요게 잎이 3장인데 9장으로 갈라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참나물이 이런 식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겁니다. 나물 중에 최고로 맛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한번 여기 뜯으면 밑에서 새순이 많이 안 올라오기 때문에 이제 판매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비슷하게 닮은 파드덕 나무를 선호하시는 거죠. 파드덕 나무는 뜯어도 계속 올라오거든요, 속에서. 근데 요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옆에 있는 요거는 곰치예요. 제가 곰치다, 곤달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곤달비인데 곰치인데 이렇게 막 이렇게 댓글 달고 이렇게 따지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곰치인들, 곤달비인들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동이나물하고만 구분할 줄 알면 됩니다. 곰치 종류도 이게 계량종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거 이름 다 알려면 확인이 안 됩니다. 재배되어서 판매되는 것은 대부분 부드러운 맛을 내니까 곤달비를 선호하고요. 야생의 것은 곰치들이 많습니다. 두릅 맛도 나고 소고기 맛도 나고 더덕 맛도 난다고 하는 삼나물 눈개승마입니다. 눈개승마하고 흡사하게 닮은 식물이 있는데 노루오줌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의 비슷한데 노루오줌은 요 줄기에 털이 무성하게 발생을 하는데 눈개승마는 털이 절대 없고요. 여기 잎이 노루오줌보다 더 이렇게 촘촘하게 잎맥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면 무리 지어서 만날 수가 있고요. 낮은 곳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높은 곳을 가야 볼 수가 있는 것이 눈개승마입니다. 그리고 독초 중에 아주 위험한 것이 있는데 이런 봄철에는 가장 먼저 올라와서 여기 사이사이에 지금 꽃이 다 졌잖아요. 자주색의 가지꽃 같은 꽃이 핍니다. 미치광이 풀입니다. 이 뿌리의 원료가 멀미할 때 사용하는 멀미약 키미테의 원료가 되기도 하는데 그냥 먹게 되면 혼수 상태에 빠지기도 되고 아주 위험한 식물이니까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카메라에 다 들어오지 않죠. 이게 한 포기입니다. 한 뿌리에서 이렇게 싹이 여러 개 올라와요. 비슷하게 단계지치라고 있는데 전혀 비슷하지 않은데 처음 보시는 분들은 아마 비슷하게 여기나 봅니다. 자, 요거 가지과의 식물 미치광이 풀 있고요. 옆에는 산마늘하고 종종 혼동해서 중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박새입니다. 이런 식으로 잎이 여러 장이고 잎이 대형인 것은 산마늘이 아니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도 이게 어린 잎은 잎이 한 장씩 옆에서 한 장씩 올라오는 것은 저도 한번 혼동한 적이 있었거든요. 산마늘인 줄 알고. 하지만 잎 자체를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면 냄새가 전혀 안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마늘인지 아닌지는 냄새를 뜯어서 반드시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박새입니다. 곰치예요, 곰치. 곰치하고 동이나물하고 구분하는 방법은 여기 새순 올라오잖아요. 새순, 곰치는 이렇게 뒤로 말렸다가 올라옵니다. 동이나물은 이게 앞으로 말렸어요. 앞으로 말려 있다가 이런 식으로 말려 있다가 퍼지고, 곰치는 뒤로 말려 있다가 퍼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것이 곰치하고 동이나물 가장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꽃이 없어도 돼요. 아주 어리면 어릴수록 더 쉽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취나물 하면 그냥 한 손에 엄지척 드는 참치입니다. 참치. 우리가 보름날 묵나물로 해서 먹기도 하고 뭐 생으로 먹기도 하고 쌈도 싸서 드시는데, 고기 드실 때 한두 번 드시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맛있다고 계속 지속적으로 쌈을 싸서 생식을 하게 되면 여기에 수산화 칼륨이 들어있기 때문에 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장복하는 것은 좋지가 않죠. 참치입니다. 이렇게 생긴 마주나기 하면서 줄기는 사각입니다. 층층으로 자라나는 요 식물, 많은 분들이 어저께도 두 분인가 이거 문의하셨는데 꼬리풀입니다. 현삼과의 꼬리풀이고, 어릴 때는 채취해서 나물로 드실 수가 있고요. 가을날에 이렇게 꼬리처럼, 이 짐승들의 꼬리처럼 분홍색의 꽃이 이쁘게 피는데 야생화도 괜찮고 나물로도 괜찮은 꼬리풀입니다. 요거는 사랑초를 닮았죠. 큰 괭이밥입니다. 뭐 사랑초, 큰 괭이밥, 괭이밥, 요런 것들은 애기 괭이밥도 있습니다. 요렇게 생긴 것들은 생으로 조금씩만 드셔야 돼요. 신맛이 나는 것들은 다 수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결석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옆에 거는 참치처럼 크게 생겼습니다. 요거는 그나마 작은 거예요. 잎이 퍼지면 더 크게 생기는데 참치하고 흡사하게 닮아서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시는데, 둥근 털 제비꽃입니다. 뒤에 요것은 노랑 제비꽃이고요. 우리나라의 제비꽃, 대한민국에 자생하는 제비꽃 중에 유일하게 노란색 꽃이 피는 제비꽃입니다. 높은 산, 낮은 산 가리지 않고요. 양지 바른 경사면에 많이 분포하는 제비꽃입니다. 우리 어릴 때는 이 떡 많이 해 먹잖아요. 쑥떡하고 또 이 식물, 이 나무를 가지고 떡을 많이 해 먹었죠. 그래서 떡취라고 부르죠. 많은 분들이 떡취라고 알고 있는데 수리취입니다. 잎에 결각도 있고요. 대형이고, 뒷면을 보시면 분백색이 이렇게 납니다. 이렇게 생긴 거, 솜나물도 아주 작지만 솜나물은 크기가 요 정도 됩니다. 요 정도. 다 커봐야 요 정도 되는데 이거는 솜나물 10배나 더 크죠. 다 떡 해 먹던, 떡취라고 부르던 수리취입니다. 나비나무를 닮았는데 잎이 여러 장이죠. 요거는 광릉갈퀴나물입니다. 광릉갈퀴나물. 자, 콩가 식물들은 자기 몸속에 질소 성분을 축적하는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사람이 먹어도 굉장히 유용하고요. 또 건강에도 좋은 식물이 이런 콩가 식물입니다. 콩, 뭐 쌀이순 이런 거 다 좋아하잖아요. 일부 지역에서는 요거 이름을 모르니까 쌀이대 나물이라고도 부르는데 비슷한 게 몇 종이 있습니다. 도구기름나물도 비슷하고요. 요거 광릉갈퀴도 비슷하고 노란갈퀴도 비슷합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많이 먹는 거, 잎이 2장짜리 나비처럼 생기는 나비나물도 있는데 여기 잎이 너무 작네요. 요것도 이제 콩가 식물이잖아요. 요거는 잎이 나비처럼 2장씩만 날리는 거죠. 무더기로 피어나기 때문에 한번 만나면 많은 양을 만날 수가 있고요. 콩가 식물들은 성장해서 억세지면 섬유질이 많아서 좀 먹기가 곤란하니까 어릴 때, 어린 순일 때 채취하시면 좋겠습니다. 잎장이 4장에서 6장 내외인 것들은 광릉갈퀴나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꽃봉오리가 노랗게 피죠. 근데 잎을 보시면 딱총나무도 닮았고 참나물도 닮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식물이에요. 다행히 참나물 피는 시기에 얘는 노란 꽃이 피기 때문에 구별하기가 쉽습니다. 독초인 피나물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같은 콩과 식물인데 지금 아직 어린 거거든요. 나비나무를 닮았는데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펼쳐집니다. 요거는 활량나물입니다. 활량나물인데 키가 1m까지도 커요. 요것도 좋고 건강에 좋고 여성분들 건강에도 좋은 나물입니다. 여기에를 보시면 참치가 있고요. 뒤쪽에 요 나물이 얼핏 보면 참치도 닮았고 서덜치도 닮았습니다. 그리고 고려엉겅퀴도 닮았어요. 그리고 뒷면을 싹 보시면 약간의 분백색이 납니다.
이게 뭘까 저도 굉장히 궁금했는데요. 최근에 국립생물자원관이나 뭐 식물 사이트 같은 데 봤더니 이 무등산에서 최초로 발견됐다고 해서 무등치라고 부르는 나물입니다. 서들치처럼 부드럽고 참치처럼 부드럽고 양도 많습니다. 요것도 나물할 수가 있으니까요, 의심하지 마시고 드시는데 아무 이상이 없는 무등치입니다. 자, 요런 나물도 있습니다. 참치는 소개해 드렸고요. 여기 얼마 전에 20종 나물 설명할 때 알려드렸던 참꽃말이도 있습니다. 요거는 요구르트 떠먹는 스푼 크기보다도 더 커요. 밥숟가락만큼 커지는 것이 특징이고 꽃도 제법 큽니다. 이렇게 생긴 지그재그로 잎이 여러 장 달리는 거 있죠. 요거는 산비장이, 국화과에 보라색 꽃이 피는 엉겅퀴꽃처럼 꽃이 피는 산비장이입니다. 요것도 나물로 많은 곳에서는 하면 되는데 쓴맛이 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묵나물을 하시던가 쓴맛 싫어하시는 분들은 데쳐서 한 하루 정도 울궜다가 드셔야 됩니다. 옆에 거는 고려엉겅퀴인데, 고려엉겅퀴인데 꼭 참치처럼 올라오네요. 아직 어린 잎이에요. 고려엉겅퀴는 참치보다도 늦게 올라오고, 현지에 자생지에서도 보면 좀 한 6월 한 초쯤 돼야 강원도에서는 먹을 만큼 커지더라고요. 여기 전부 다 고려엉겅퀴인데 털도 많고 해서 잘 안 뜯게 됐었어요. 저는 어릴 때 고려엉겅퀴 뜯으라면, 곤드레 나물이죠, 이 곤드레 나물 뜯으라 그러면 굉장히 싫어했어요. 무게는 엄청나게 나가고 맛은 별로 없거든요. 강원도 분들이 아주 최고의 나물로 친다는 누리대라고 부르는 외우산풀입니다. 당귀도 닮았고 뭐 구리대도 닮았고 다양한 식물을 닮았는데 줄기에 홈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당귀는 홈이 없어요. 밑에 쪽에만 있고 위에는 통통한데 요거는 홈이 파져 있습니다. 다른 유사한 식물 지리강화하고도 구별하시는데 도움이 되겠죠. 위에 지상부는 나물인데 뿌리는 당귀처럼 생겼는데 독성이 있는 독초입니다. 뿌리는 드시면 안 되는 그런 나물 중에 하나가 외우산풀입니다. 벌써 지난주에 봤을 때는 작았는데 지금은 제 손바닥 하나로 택도 없습니다. 작은 것들도 제 손바닥 하나로 가리기가 힘든 나물 중에 양이 가장 많은 병풍쌈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곰치 뜯어 가지고 내려오다가 병풍쌈 밭을 만나면 곰치 배낭에 있는 거 다 버리고 이거 뜯는다고 하는데 전혀 그럴 이유가 없이 곰치도 맛있고요. 줄기는 각이 져 있습니다. 사각형인데 좀 더 각이 져 있는 경우도 있고요. 옛날 어르신들은 이거 밑에서 꺾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이게 성장해서 어느 정도 탄력을 받은 식물이면 여기를 꺾어 버리면 옆에서 다른 새순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여러 장 있잖아요. 여기 한 가족이에요. 주변에서 나오는데 아주 크게 성장한 것은 옛날 어른들은 반만 찢어 가지고 가셨습니다. 살리려고요. 줄기 채취해 가셨다면 버리지 마시고 장아찌나 아니면 피클을 만들어서 드시면 별미의 또 산나물을 즐길 수가 있고요. 귀찮다 하시는 분은 그냥 장에다 찍어 드셔도 상당히 맛있는 나물이 병풍쌈입니다. 제가 계속 키우고 있는데 뭔지 아시죠? 물풀의 나무과의 들미순이라고 부르는 들매나무입니다. 비슷한 게 쇠물풀의 나무도 비슷하고요. 또 물들매나무라고 있어요. 하지만 이 들매나무가 가장 맛있고 쓴맛도 좋고 식감도 좋습니다. 식감은 거의 비슷비슷하더라고요. 쫄깃한 식감에 묵나물 하면 굉장히 아주 별미의 맛을 즐길 수가 있는데 쓴맛이 없고 향이 있기 때문에 들매나무를 선호하시는 거죠. 이거 제가 비교
찾는 방법 영상으로 몇 개 만들어 놨습니다. 굳이 다시 말씀 안 드리니까요. 그 영상 보시고 찾았다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기 큼직한 누리대 외우산풀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요거 겉절이처럼 뭐 생으로도 드시고 하시는데, 고추장에 찍어 먹기도 하시는데, 밀가루에다가 장 풀어 가지고 이거 잘게 썰어 놓고 장떡을 만들어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상당히 별미의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제가 애지중지 기르는 이유는 저희 옆지기가, 저희 집사람이 이거 장떡 굉장히 좋아해요. 홍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먹던 거라 요거 맛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분양도 잘 안하고 애지중지 기르고 있습니다. 꽃이 다 진 줄 알았더니 또 늦둥이가 피어 있네요. 삼지구엽초 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꽃 좋아해서 이 야생화 시장 가면 외래종은 이게 상록성도 있더라고요. 삼지구엽초입니다. 부드러운 거 나물로 드셔도 되고요. 뿌리 전체 다 전초를 채취해서 말려놨다가 술을 담그시면 자양강장제로 아주 유명한, 정력에 그렇게 좋다네요. 자, 삼지구엽초 있고 풀솜대가 벌써 꽃을 달았습니다. 여기에서 하얀 꽃이 피어나면 그 하얀 쌀밥이 달려있는 것 같다고 해서 이밤나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또 일부에서는 지장나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식 이름은 풀솜대입니다. 한번 만나면 무더기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참당귀, 뭐 산에서 난다고 산당귀라고 부르는 분들이 있고요, 당귀라고 부르는 분들도 있지만 참당귀가 정식 이름이고요. 이제 잎당귀, 일당귀, 이렇게 마트에서 파는 것은 잎을 쌈채소로 파는 거 있어요. 그거는 일본 당귀고, 이건 토종 우리나라 참당귀입니다. 여기 참나물이에요. 참나물도 제가 계속 씨앗을 퍼치느라고 제법 많아졌습니다. 여기저기 제법 많아졌어요. 번식도 잘 돼요. 저 아래도 참나물하고 미나리 아제비과 그 바람꽃 종류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백작약이죠. 산에서 자란다고 다 산작약이 아닙니다. 산작약은 붉은색의 꽃이 피는 작약을 산작약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백작약입니다. 뿌리가 참 이쁘게 생겼어요. 향도 괜찮고 부인과 질병에 아주 특효고요. 또 귀농하시면서 귀촌하셔서 주말 농장 하시는 분들, 강아지 많이 키우시잖아요. 강아지가 이유 없이 뭐 눈곱도 끼고 침도 흘리고 한다, 그럼 병원에 갈 시간도 없고 하면 강아지 밥에다가 이 작약, 산작약도 괜찮고 참작약도 괜찮고 원예종 작약도 괜찮습니다. 작약 뿌리 하나 넣어서 먹여보세요. 씻은 듯이 낫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작약을 강아지 산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건 제가 표시를 해놨어요. 분양받은 건데 빨간색이 피는 작약입니다. 여기 그냥 놔뒀더니 우리 동료들이 나물 뜯으러 여기로 지나가면서 계속 밟아가지고 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꽃 피면 또 나중에 소개해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풀도 나고 나무도 자연스럽게 나게 하고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삼지구엽초도 나고 중간중간에 산마늘, 뭐 곤달비도 있고요. 예. 당귀도 있고요. 여기 위쪽으로 이렇게 능선 쪽으로 참나무를 심어 놨어요. 씨앗이 밑으로 떨어지라고 심어 놓고요. 병풍쌈도 귀한데 여기 보시면 병풍쌈에 무늬가 들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무늬 들어 있는 병풍쌈도 있고, 참나물인데 여기 보시면 잎이 여러 개로 갈라진 거 있죠. 이거는 초보자분들은 절대로 참나물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치거든요. 이 참나물의 특성만 알면, 잎이 어떻게 갈라지고 어떻게 변하는지만 알면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풀솜대가 많죠. 풀솜대 많고 산마늘도 있고, 여기는 제가 이제 갖고는 병풍쌈 굴락지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둥글레예요. 둥글레는 위에 윗부분 연한 부분을 채취해서 지금보다도 처음에 올라올 때 한 마디쯤 올라올 때 뽑아 가지고 잘 뽑히거든요. 뽑아서 숙회로 해서 드시면 장만 찍어도 맛있습니다. 참나물이 한 포기가 엄청 튼실하죠. 그리고 산에서 이렇게 생긴 식물들 보셨을 거예요. 꽁해다리 아제비, 삼지구엽초를 닮았는데 삼지구엽초는 잎이 결각이 지지 않습니다. 결각이 지지 않고요, 딱 9장씩만 달리는데 요거는 여러 장이 달렸죠. 그리고 꽃이 꼭대기에 핍니다. 약간 미세계 꽃이 꼭대기에 피는 것이 꽁해다리 아제비인데, 어린 순만 나물로 드실 수가 있는데 데친 후에 드셔야 됩니다. 그것이 삼지구엽초하고 꽁해다리 아제비하고 다른 겁니다. 여기 제가 이제 아주 어리게 올라올 때는 몇 개씩 채취해서 우리 직원들 맛보라고 주기도 하고 주변에 좀 나눠주기도 합니다. 여기가 꽉 차야 되는데 저기 누가 또 위에를 잘라갔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씨앗을 받아야 되는데, 이왕 잘라간 거 내가 모르게 밑에까지 딱 자르면 좋은데, 오늘 여기 곰치도 다 잘라갔네요. 있던 거 이렇게 잘라가고 이러면 보는 사람은 조금 속상하죠. 그래도 독초 안 건들고 나물 잘라간 게 다행입니다. 이렇게 풍성하죠. 여기서 씨앗이 나오면 우리 님들한테 조금씩, 많은 분들은 못 드리지만 나눔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수리가 엄청 크죠. 엄청 크고 여기는 참반디가 있습니다. 참반디도 잎이 5장씩 이렇게 갈라져요. 뭐 3장씩 갈라지는 것도 있습니다. 요거 생으로 먹는 나물이에요. 약간 쌉쌀한 맛이 나기도 하는데 겉절이해서 드셔도 되고 김치에 드셔도 됩니다. 여기 가운데 부분에 빨간색 자줏빛 점이 있는 것은 붉은 참반디라고 하는데 동일하게 참반디로 여기셔도 됩니다. 양지 바른 곳 가시면 능선 쪽에도 많아요. 이 습한 곳에서는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은방울꽃입니다. 은방울꽃은 독초이긴 하지만 세계적으로 유명한 향수인 샤넬 넘버5의 재료가 되기도 합니다. 꽃 향이 그만큼 좋아요. 하지만 나물로 드시면 치명적인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끝부분이 다른 비슷한 둥글레나 풀솜대처럼 두리뭉실한 게 아니고 굉장히 뾰족합니다. 뾰족하기 때문에 구별이 쉽고요.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산마늘인가 싶으면 뜯어서 냄새를 맡아보세요. 절대 산마늘 냄새가 안 납니다. 그리고 의심나면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은방울꽃입니다. 여기 펼치고 있는 모습이 박쥐의 입을 닮았습니다. 박쥐의 날개 펴고 있는 모습을 닮았다고 박쥐나물이라고 부르는데요. 나래박쥐나물, 뭐 참박쥐나물,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요거는 황금박쥐라고 해야 되나요? 무늬가 들어있네요. 이런 나물들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저기 구획을 정해 놓지 않고 그냥 뭐 자연스럽게 산에 가면 구획이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어디는 참나물만 많고 어디는 뭐가 많고, 경사면에 따라서 양지냐 음지냐에 따라서 그런 건 있을 수가 있는데 자연스럽게 기르고 있습니다. 노랗게 피는 피나물이고요. 강원도 평창, 영월, 정선, 태백, 봉화 쪽 가면 여기 꽃이 피면 노란색의 꽃이 피는데 잎이 이렇게 생겼어요. 밴드에서도 여러 번 무늬가 있었던 노란 장대입니다. 요거 뚝뚝 꺾어서 단나물에 속합니다. 맛있는 나물이에요. 한번 만나면 많은 양을 만날 수가 있고요. 노란 장대입니다. 음나무. 자, 교과서에서는 음나무라고 되어 있고 많은 분들이 엄나무라고 부르시고요. 강원도 분들은 개드릅이라고 부르시고 경상도 분들은 엉개드릅이라고 부르고요. 엉개나무라고도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시든 이거는 대중화가 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독초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엉개두릅이라고 하면 대부분 수도권 분들은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이제 좀 애매한 경우도 있다는 것 아시면 좋겠습니다. 참당귀, 여기 풀솜대, 여기는 보시면 뭐 확연히 드러나기는 하지만 참나물하고 저 위쪽에서 보여드렸던 잎이 많이 갈라지는 이런 참나물 있잖아요. 이런 참나물하고 이 식물하고 거의 비슷해 보이거든요. 투구꽃하고 참나물 같이 성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채취하시다가 잘못하면 중독될 수가 있거든요. 생으로 먹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는 겁니다. 투구꽃입니다. 삼지구엽초를 닮은 꽁에다리 종류 중에 요거는 분홍색의 꽃이 피는데 은꽁에다리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요 꽁에다리도 이렇게 어린 순일 때는 채취해서 나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데친 후에 조리를 하셔야 됩니다. 가열하신 후에 조리를 하셔야 됩니다. 꼭 기억하시면 중독사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알려드렸던 멸가치, 특별하게 여기 잎자루에 날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형성되어 있고 잎 뒷면이 분백색을 띠고 잎이 길쭉하지 않고 둥근 형태고요. 한번 만나면 물이 지어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주로 임도 주변, 사람 사는 인가 주변에서 많이 보이는 것이 멸가치입니다. 피부 미용에 좋다니까 맛은 없어도 조금 챙겨서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여기 처음에는 이쪽 부분에 노루기, 복수초, 삽주, 현오색 이런 거를 주로 심어서 기르던 야생화 밭인데 점점 유튜브도 하게 되니까 뭐 나물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좀 넓어졌습니다. 가장 주의해야 될 나물이 하나 여기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제가 요거 꽃이 있으면은 다 알아보실 것 같아 갖고 지금 소개해 드리는데, 며칠 전에도 제 지인이 다이렉트로 메시지 보내셔 가지고 분명히 저한테 전호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사진을 보냈는데 전호더라고요. 그래서 전호입니다 하고 채취해 가셔서 드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나무를 모르시는 분도 아닌데 드셨는데 그 며칠 있다가 저한테 전호가 쓰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쓰지는 않고 약간 알싸한 맛이 납니다. 근데 이제 답이 오신 게 너무 쓰대는 거예요.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이거 영상으로도 몇 번 알려드렸거든요. 전호하고 흡사하게 생겼습니다. 털도 없고 뺀질거려요. 밑에서 쭉 올라오는 것이 흡사 전호입니다.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혹시 알사탕 같은 알갱이가 있지 않았습니까? 하고 여쭤봤더니 모르겠다고 하시더니 다시 확인해 보셨나봐요. 복수초가 섞여 있었습니다. 이걸 그냥 드신 거예요. 이 복수초도 데치면 독성이 거의 빠져나가기 때문에 먹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생으로 먹었다는 게 문제거든요. 전호하면 전부 다 생으로 드시잖아요. 자생쥐도 비슷합니다. 습하고 축축한 산속이나 골짜기 주변에서 많이 보입니다. 꽃이 없어서 더 위험하죠. 이렇게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긴 이런 알갱이가 있다면 이것은 전호가 아니고 독초인 복수초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영상으로도 만들어서 공개해 놓은 거 있습니다. 찾아서 비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벌개 동굴들 엄청나게 많이 있죠. 곳곳에 뭐 딱총나무며 단풍치며 이렇게 있으면 요런 알맹이도 안 보이고 하면 전원인 줄 알고 채취해서 먹게 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가시 오갈피도 있고요, 일반 오갈피도 있고요. 여고생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갈래머리 딴 여고생 금낭화죠. 자, 요것도 양귀비과의 독초인데 옛날 어른들은 다 드셨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한 바퀴를 휙 돌아왔어요. 넓지 않은 공간입니다. 이런 곳에
나물이라든가 야생화를 키우면 심신도 안정되고 또 시시때때로 오염되지 않은 건강한 나물들을 채취해서 드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있는데 시간이 자꾸 길어져서 제가 말이 빠르지 않거든요. 오늘도 좀 빠르다고 생각하는데 빠르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줄이고 또 추후에 하나씩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 쪽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나물들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나물들 몇 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시청자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매곡간입니다.